자,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한글을 만든 위대한 성분, 백성을 사랑한 마음씨 좋은 임금,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킨 리더. 근데 말이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세종은 너무 완벽해. 마치 결점 하나 없는 슈퍼히어로 같지.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 세종은 인간이었고 그 안에는 고민, 갈등, 병, 분노, 죄책감까지 있었다는 사실. 오늘은 그런 인간 세종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볼게. 병약한 왕세자, 그리고 트라우마. 세종은 조선의 4번째 왕이지. 근데 왕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아니었어. 왜냐면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거든. 원래 왕세자는 형 양녕대군이었어. 근데 양녕대군이 워낙 사고도 많이 치고 자유로운 성격이라 결국 태종이 직접 폐위를 시켜버리지.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 사서에 따르면 청년 시절엔 위장병과 두통이 심해서 약을 달고 살았대. 말을 오래 하지 못했고 눈도 점점 나빠졌지. 나중엔 시력이 거의 실명에 가까웠다는 기록도 있어. 어릴 적엔 형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고 왕세자가 된 이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양녕은 왕에서 쫓겨난 뒤에도 세종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고 세종은 그런 형을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고 해. 성군이 되기 위해 싸워야 했던 것들. 세종은 누구보다도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어. 근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야 했어. 대표적인 게 바로 훈민정음. 지금이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만 당시엔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 유학자들은 문자는 신성한 것이고 백성들이 쉽게 글을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반대했지. 말 그대로 백성 무지 전략을 고수하려 했던 거야. 특히 집현전 학자들조차 처음엔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대. 왜냐면 그들은 중국 한자 문화를 철저히 따르고 있었거든. 세종은 이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억누르면서 결국 훈민정음을 창제했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고 건강도 악화됐지. 훈민정음을 발표할 무렵 세종은 이미 말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해. 지금으로 치면 만성 피로의 위험, 실명 직전의 상태였던 셈이지.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친 세종. 세종은 자식이 많았어. 무려 18남 4녀. 그 중에서 세 아들이 특히 문제였지. 세조로 즉위하는 수양대군, 그리고 죽임을 당한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처음엔 장남 문종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지만 문종이 워낙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결국 손자 단종이 왕이 됐고 그걸 두고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벌어졌지. 세종은 죽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엄청난 고뇌에 빠졌어. 죽기 직전 그는 아들 수양에게도 안평에게도 권력을 넘기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당부했대. 그만큼 자식들 사이의 갈등이 왕권을 위협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결국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단종을 죽여버려. 그 일은 세종이 죽은 지 몇 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고 많은 학자들은 세종이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상상하지. 가장 믿었던 신하 장영실과의 결별. 세종과 장영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최고의 콤비였어. 치국이, 자경루, 혼천에 수많은 과학 업적을 함께 이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영실이 기록에서 사라져. 그 이유는 바로 아녀 사건 때문이야. 세종이 타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장영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벌을 받고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장영실은 유배나 귀양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점이야. 일부 학자들은 세종이 너무나 아꼈던 장영실에게 치욕적인 형벌은 줄 수 없었기에 그를 조용히 보호한 거라는 해석도 있어.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어. 세종이 아무리 사랑했던 신하라도 체제와 규율을 지키기 위해선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건 세종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세종의 분노, 눈물, 죄책감. 세종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대로 돕지 못하는 현실에 자주 괴로워했지. 대표적인 일화가 있어. 함경도 지방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는데 보고를 받은 세종은 대신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굶주린 건 나의 죄다. 내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서 고행했대. 한겨울에 냉수로 목욕하고 금식하며 하늘에 빌었다는 거야. 그게 정치적 제스처였냐고? 아니야. 세종은 진심이었어. 그가 남긴 어명, 어진, 유언들을 보면 항상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말이 반복돼. 완벽을 추구했던 만큼 그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남은 고통, 그리고 진심. 세종은 말년에 거의 실명 상태였고 오랜 위장병과 관절염, 눈병, 통풍까지 복합적으로 시달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사를 놓지 않았고 백성을 걱정했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가 있어.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건 백성뿐 아니라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해. 자신은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했지만 아들들은 권력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 정리하며 세종은 분명 위대한 임금이야. 하지만 그 위대함은 타고난 완벽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몸이 약하고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고 사랑하는 신하를 내쳐야 했던 고통, 끝없는 자기 반성과 죄책감, 그런 인간적인 고뇌 위에 쌓인 위대함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더 존경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말이야.